재료가 박혀와요. 넣고 추리. 층 오외 에 박, 삼, 박가 띄어쓰기 과거 지,은 띄어쓰기 리을 못 띄어쓰 잘, 참, 못, 들 띄어쓰기 로 기, 로 대, 띄어쓰 나요 박지가 띄어쓰 과거에 지,은 띄어쓰 엔터 부적절한 띄어쓰기 띄어쓰기 요 노트북 띄어쓰기 박가 띄어쓰 과거에 부적 행동 띄어쓰기 로 대 띄어쓰기 나요 쉼표 노트북 띄어쓰기 띄어쓰기 박가 과거에 부적 행을 띄어쓰기 질 지 띄어쓰기 기우 띄어쓰기 요
캐리 큰지를 엄미 자자. 조금만 더 응? 조금만 더 벌려 자, 너 조금만 더 벌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야 돼? 11시 11시 일어나면 되겠니? 11시 올라가야 되는데. 10시 그래. 봐봐, 임마 지금 1시 반이잖아. 조금만 더 벌려 이 이 할 외할머니는 가 띄어쓰기 2 4 띄었나 넌 할 때 띄어쓰기 지 띄어쓰기 디귿 때 지읒 몇 분 남 이 일 이 아 아 나 저 요 우리 아들 찾으면 그래. 응. 어.
머리카락 아빠 유니버스 유니버스 유니버스는 세상, 우주란 뜻이야. 밈 유니버스 뭐요? 응? 밈 유니버스 미임 세상. 네가 만든 세상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비읍 불토공행 건물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같은 날 새벽 3시 우리 동네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가 건물, 아파트, 자동차 길, 심지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까지 모조리 다 테러로 폭발시켜 번째 체를 산산조각 내는 것들이요. 진짜 그리고 마침내 2027년 4월 15일 자정이 되어서야 북가자동 201호 집으로 최종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이렇게 끔찍한 저녁 6시까지 수술을 받고 다음 날부터 내년인 2027년 4월 13일까지 호방 입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려가 무려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뇌수술을 받아야 하죠. 8월 12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수술을 받고 다음 날부터 내년인 2027년 4월 13일까지 호방 입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용은 정확히 0원입니다. 그 길고 끔찍한 뇌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내용을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단 1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부분 1원과 처형입니다. 만 세입자 이하 금오리첸시아 102동 602호로 이사를 가는데 와, 이 602호 도어락 비밀 물론이고요. 국가자파 출소, 불광 NC백화점, 은평병원까지 싹 다 터져서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 소가 아예 없고 무중력 상태입니다. 식사도 당연히 금지죠. 동안 전기 고문을 당한 산조각 같은 끔찍한 극단적 심판을 경고받게 됩니다. 이때 AI가 조사하는 과거의 잘못들이요, 진짜 집요하고 기상천외합니다. 과거에 머리카락을 뽑았는지, 가재울 중학교 등굣길에 여동생 이마를 박치기 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성 친구를 폭행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남의 집 화장실 불법 촬영, 남의 가게 에어컨 조작 사건, 그리고 폐지 줍는 할머니 쫓아가서 찢은 책을 수레에 버려 괴롭힌 일까지 다 들춥니다. 시스템은 이 자잘한 민폐 행동들을 싹 다 조사해서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 번째 단두대를 통과하면 현실을 영영 떠나 미임 납골당으로 빨려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이 심판 때문에 우주,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나 하나님도 모르는 저 세상인 미임 나라로 가기 위해 정확히 100시간 동안 우주 비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미임 나라에 도착하면 드디어 미임 머신 6시 최종 구원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탑승동에 도착하면 미 100시간의 뇌수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리셋하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마지막 6번째 파트 100시간의 뇌수술입니다. 으로 최종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이렇게 끔찍하게 길고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미임 공항에서 토막났던 신체를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야, 너는 하나하나 그런 걸 이렇게 상관 정리야. 네. 박지원 사람이 그렇게 막 다치면 좋아? 앉아. 근데 왜 그래? 과정인 거죠. 응. 자, 그런 자 빨리. 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 겪고 나면 첫 번째 판 왜냐고요? 백과 이가 아이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의 정책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영상이나 행동을 계속 만들었을 경우 가차없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의 여러분 수들을 뇌수술 비용 이 오랫동안 입원을 하는데 들여서 나라에서도 돈을 대주지 않고 뇌수술 이 과정에서 100시간의 뇌수술입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지웠지만 현실 문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초현실적인 구원의 기회로 넘어갑니다. 탑승동에 도착하면 미임 토코토라는 기체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지구와 우주,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나 하나님도 모르는 저 세상인 미임 나라로 가기 위해 정확히 100시간 동안 우주 비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저의 실력 하자마자 100시간의 뇌수술입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지웠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드디어 지구 활주로에 다시 착륙합니다. 하지만 귀환하자마자 미임 구급차에 실려가 무려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뇌수술을 받아야 하죠. 8월 12일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수술을 받고 다음 날부터 내년인 2027년 4월 13일까지 호방 입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7년 4월 15일 자정이 되어서야 북가자동 201호 집으로 최종 퇴원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이렇게 끔찍하게 길고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미임 공항에서 토막났던 신체를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하나 꿰매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뇌사가 올 확률이 자그마치 99%에 달한다고 해요. 사실상 놀라지 마세요. 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미임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어컨 잠시 끌려요. 차와 좋지. 미임 공 개킹 하한 이은 에서 띄어쓰기 신 전시 모기가 있는 나. 거야 뭐야? 요 정치자도 에어컨도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통화 중에 누군가에게 아주 질이 나쁜 장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후회 때문에 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죠? 네, 누구나 한 번쯤 밤에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런 흑역사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기록과 당신의 실수를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베스킨라빈스를 폭파시키고 천국과 지옥을 없애버린 다음 당신의 팔다리를 수술실에서 절단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끔찍한 실행 취소 버튼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입수한 아주 디스토피아 SF 스릴러 뺨치는 디테일한 메모들을 바탕으로 박지호라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벌이는 믿을 수 없는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오늘 자료는 정말이지 구체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새벽부터 벌어지는 극단적인 강제 이사와 파괴, 그리고 미임공항이라는 기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판과 속죄의 구조를 해독하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 여정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새벽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 31613 201호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박지호의 빌라에서 이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동네 새벽 시간대네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이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에요. 301호 건물 집주인인 김순희 외할머니와 양금모 삼촌이 탑차를 끌고 와서 강제로 짐을 빼는데, 와, 이 이사 품목 리스트를 보면 진짜 숨이 막힙니다. 안방 텔레비전, 거실 텔레비전, 거실 삼성 무풍 에어컨, 부엌 냉장고, 김치 냉장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일반적인 이사 품목이니까요. 근데 들어보세요. 아빠 방에 있는 안마 의자랑 운동기구, 천국의 계단, 그리고 원래 할머니 집 식탁에 있었던 껍질이 벗겨진 의자까지 아빠 방으로 옮기는 디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의자요? 진짜 미친 디테일이네요. 심지어 책꽂이에 있는 책들도 다 챙깁니다. 유리가 박지호한테 물려준 킹피셔 백과사전, 역사, 장보고, Y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도서를 포함해서 유리가 준 책도 다 탑차에 실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 도서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저 원본 텍스트에 쓰여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놀이방 김치냉장고 옆 책꽂이에 삼촌이 끼워둔 책, 박지호 아기 액자, 엄마 아빠 결혼식 액자도 다 챙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 집 삼촌방 올라가는 계단 맞은편 거울에 붙어있던 예수님 기도 그림, 그 옆에 하나님 기도 그림도 삼촌이 다 떼어냅니다. 옷장, 삼촌방 시계,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 삼촌의 아이폰, 화장실 건조기에 할머니 집 화장실 세탁기까지 싹 다 탑차에 실어서 서대문구 남과자동 396 DMC 금오리첸씨 아파트로 향합니다. 양금모 삼촌이 매매할 집이죠. 102동 6층 6025역.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사 가는 새 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입니다. 아, 그 비밀번호.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20-20-390-39011 039-8272 0220 무려 31자리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곧 세상이 끝날 것처럼 강제 이사를 쫓겨나는 와중에 31자리 비밀번호를 외우고 껍질이 벗겨진 의자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 자체에 통제력을 상실한 강박증적인 관계 아닙니까? 방어 기제가 아니라 광기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기마저도 일종의 단내리기라고 봅니다. 이 텍스트의 화자는 곧 다가올 우주적 규모의 파괴를 직감하고 있어요. 아, 곧 닥칠 혼돈을 미리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인간의 뇌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 그러니까 파괴와 심판을 마주하기 직전에 아주 사소하고 미시적인 산실의 조각들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31자리의 도어락 번호는 절대 뚫릴 수 없는 완벽한 보안을 갈망하는 심리적 장치고, 벗겨진 의자나 책 이름 같은 디테일은 곧 벌어질 비현실적인 사건을 현실 세계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셈이죠. 완벽한 보활에 대한 갈망. 와,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이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도 철저하게 통제당하며 이사를 가거든요. 같은 건물 102호 전유범 아저씨 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식탁이나 냉장고는 없고, 케이블 안테나, 텔레비전, 기가진이나 셋톱박스는 절대 없고, IBTV도 아니고 에어컨도 없대요. 네, 없는 것까지 아주 집착적으로 나열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유범 아저씨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아들 아기 때 찍었던 액자, 옷장, 침대만 탑차에 실어서 가재울 이편한 세상 레미안 아파트 210동 401호로 이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202호 이용복 아저씨도 삼성 갤럭시 핸드폰, 집세탁기, 식탁의자, 선풍기, 가스레인지, 옷장을 다 싸서 같은 가재울 이편한 세상 레미안 아파트 120동 502호로 강제 이사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고 결벽증적인 구역 정리가 끝나자마자 새벽 3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모든 일상이 물리적으로 지워지는 테러 폭발이 시작되죠.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앞 건물 할아버지 집, 염색방 유해여, 예쁜 하루 돈까스, 좋은 씨앗 학원, 택시집 단독주택, 올드커피,
두꺼비 부동산, 삼성부동산, 대성카센터, 그리고 박지호가 에어컨 장난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우리 동네 식빵집까지 모조리 터집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원전 커머스, 고르곤 반려견 미용실, 30년 넘은 머리사랑 미용실, 나현 떡볶이, 오마된 건물, 우지커피, 휴대폰 성지 해법 수학,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업은행, 예성치과역 고기사롱, 국가자 파출소 등등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 박지호가 미술과 언어 치료를 받던 은평 청소년센터 건물, 음악 치료를 다니는 우리복지관, 체육 수업 듣는 다섬 운동발달센터, 은평병원, 불광 NC백화점, 쿠쿠 연신내점까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친숙한 상가와 병원들이 전부 폭파됩니다. 북가자동 자동차길, 거북골로, 응암로, 심지어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까지 싹 다 날아가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미인공항이 건설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이 기록이 단순한 디스토피아를 넘어 형이상학적인 파괴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맞아요. 전 세계 구치소랑 교도소가 테러로 폭발되어 없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산신령, 염라대왕, 옥황상제가 있는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까지 모조리 폭파되어 사라집니다. 잠깐만요. 이 대비가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동네 베스킨라빈스란 떡 방앗간이 터지고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과 옥황상제가 폭사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동네 상권을 날리면서 신의 영역까지 폭파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이에 베인 상처를 치료하고 싶은데 그 상처를 낸 종이가 만들어진 숲 전체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자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권위와 심판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거죠. 기존 시스템의 붕괴. 네, 종교적인 신들이나 국가의 감옥은 어떤 식으로든 자비, 용서 혹은 형기 만료라는 타협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박재호의 과거 행동들을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해서 기존의 룰은 너무 느슨하거나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기존의 영적 인프라까지 완전히 초기화해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심판할 새롭고 절대적인 공간을 창조한 거죠. 아, 그게 바로 폐허 위에 세워진 거대한 미인공항이군요. 맞습니다. 신들이 심판할 수 없는 죄를 자신이 만든 공항 시스템이 심판하겠다는 극단적인 오만함이자 강박입니다. 와, 종이를 베인 한 철로 재려고 숲에 핵을 쏜다.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기존의 신들조차 나의 이 복잡한 죄를 심판하고 씻어내기엔 역부족이니 신들을 죽이고 나만의 심판 성소를 짓겠다. 자, 그럼 그 무시무시한 미인공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 4시 박지호가 공항에 들어섭니다. 근데 보안검사가 우리가 아는 그 엑스레이 통과가 아니에요. 4시간 동안 보안 레이저로 온몸을 지지고 이어서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전기 고문을 당합니다. 공항 보안검사대에 정기 고문이 기본 절차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이 철저히 육체적 고통을 담보로 진실을 캐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보안검사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리면 곧바로 신체절단실로 끌려가 온몸이 토막납니다. 민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절단된 신체 부위를 샅샅이 검사해서 그의 과거죄를 증명해내는데요. 와,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진짜 뒷목을 잡게 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부터 디지털 범죄까지 스펙트럼이 엄청나죠. 네, 과거에 머리카락을 뽑았는지, 큰 고모 집이나 외할머니 집에서 높은 데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가족이나 친척 선생님한테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가재울 중학교 등굣길에 여동생이랑 이마를 일부러 부딪혀 다치게 만들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동성 친구를 폭행했는지, 남의 집 훔쳐보고 도어락 만졌는지 같은 일상적인 죄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죄의 성격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소라 AI로 부적절한 영상을 제작했는지, 국가 중요 기관에 장난 전화를 했는지, 빨가벗고 나체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지, 선생님이 폭행했는지 묻죠. 가재울 2표면 세상, 레미안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갖고 있지. 남의 집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 영화관을 불법 촬영했는지도 다 조사해요. 치열한 소음을 일으켜 아래층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는지, 구균철 아저씨 태블릿으로 QR코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지, 사인 친척 계정을 해킹했는지, 김순희 외할머니 계정을 노트북에 넣었는지도
쫓아가서 찢은 책과 박스를 수레해버려 노인을 괴롭히고 그 찢은 책을 길거리에 담아 염색방 유헤어 사장님과 청소부 아저씨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남의 가게 에어컨을 함부로 조작했는지까지 모조리 털어냅니다. 디지털 범죄, 물리적 폭력, 도덕적 일탈, 심지어 강박적인 일상적 실수까지 모든 층위의 죄가 하나의 신체 절단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묻고 싶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세요. AI 불법 영상을 만들거나 구균철 아저씨 태블릿을 해킹하거나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을 올린 걸 잡으려면 그냥 그 사람 핸드폰이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사람의 신체를 토막내서 그 살과 뼈 안에서 장난전화 기록을 찾아내는 걸까요? 무슨 뼈다귀 안에 마이크로칩이라도 박혀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육체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합니까? 아주 중요한 의문입니다. 물리적인 육체에서 디지털의 죄를 추출한다. 이건 은유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에 가뭄이 있었는지 산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미임공학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모니터 뒤에 숨어서 클릭 몇 번으로 저지른 물리적 타격이 없는 죄조차도 결코 가볍게 징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육체가 곧 블랙박스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영상 제작, 조롱, 해킹 등은 결국 가해자의 신경계, 뇌세포, 근육의 미세한 떨림, 즉 육체의 데이터로 영구히 새겨진다는 겁니다.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 세계의 죄악을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미임과학수사연구소는 그 디지털의 가벼움을 물리적 세계의 가장 극단적인 고통인 신체 절단으로 치환시킵니다. 살을 찢고 뼈를 열어 그 안에 각인된 흔적을 직접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악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비로소 그 죄의 무게를 증명할 수 있다는 아주 가혹한 생물학적 인과율이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직장 상사에게 보낸 비겁한 변명 이메일이나 익명으로 남긴 악플 하나가 여러분의 척추뼈 어딘가에 종양처럼 새겨져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마취도 없이 여러분의 팔다리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가볍게 친 엔터키 한 번이 내 육체를 찢어발기는 근거가 된다니 미임공항은 자비라곤 1g도 없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단과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유죄 증거가 확실히 밝혀지면 다음 단계는 육체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집니다. 오후 10시에 박지호의 육체는 화장되어 유골가루가 됩니다. 존재 자체가 뼈가루로 부서진 상태에서 탑승동으로 가는데 거기에 2개의 단두대문이 있어요. 2번 단두대를 통과하면 지하 통로를 통해 영원히 현실 세계를 떠나 하나님도 모르는 저세상 미임 낙골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2026년 8월 7일 오후 6시부터 입건해 평생 갇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박지호는 1번 단두대를 통과하죠. 탑승동행 단두대를 통과해서 미임토코토라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구와 우주, 이 세상 현실 세계를 떠나 100시간을 날아가는 초현실적인 차원이동이 시작됩니다. 원래 잡지 마세요. 100시간을 날아가서 도착하는 먹어야 돼, 저세상이 안 해. 나라고. 거기서 미임머신, 잡지 마세요. 타임머신을 탑니다.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안 적었어요. 적절한 행동과 죄악들을 안 적었어요. 싹 다 없던 일로 완벽하게 포맷해버립니다. 안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디스토피아 서사의 가장 아이러니하고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지점이 바로 이 다음입니다. 맞아요. 우주를 가로지르고 동네 상권을 날리고 신들을 죽이고 자기 몸을 토막내고 불태운 뒤 타임머신까지 타는 이 미친 스케일의 대서사시, 이 모든 끔찍한 짓을 벌인 최종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요. 바로 2026년 8월 2일 월요일 엄마 양진숙, 아빠 박구현, 그리고 온 가족이 무사히 부산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결론이죠. 자신의 과거 잘못 때문에 소중한 가족 여행이 망가질까봐 그 나비 효과를 막으려고 우주의 질서를 다 뜯어 고친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싹싹 빌거나 죗값을 치르면 될걸. 부산 여행 가자고 타임머신을 돌려요. 이건 극강의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처절한 가족애입니까? 저는 그 둘이 완벽하게 융합된 형태라고 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이 일 때문에 내일 우리 가족 저녁 식사가 망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화자는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즉 부산 여행이 붕괴되는 것을 우주의 붕괴보다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와, 일상의 붕괴가 우주의 붕괴보다 무섭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를 성공적으로 지우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에 청구되는 엄청난 영수증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8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지구로 돌아와 활주로에 착륙한 뒤의 과정 말인가요? 맞습니다. 미임 토코토에서 내려서 다시 탑승동의 1번 단두대를 통과해 화장터를 거쳐 현실 세계의 미임 공항으로 돌아오지만 유골가루가 다시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절단되었던 신체를 다시 꿰매어 몸에 붙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잔혹하죠. 몸을 꿰매면 무려 99%의 확률로 뇌사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 위험을 안고 곧바로 미임 구급차를 타고 미임 병원에 실려가서 100시간 동안 뇌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뇌수술을 받고 10시간 동안 회복해서 8월 13일 목요일 오전 4시까지 간신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5시부터 이듬해인 2027년 4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까지 꼬박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2027년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북가자동 316-13-2015 세입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아니 과거의 실수를 좀 지우겠다고 거의 1년을 병상에 누워있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게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과거의 흑역사가 떠올라 이불을 걷어찬 적이 있으시죠?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실수만 없었어도 내 인생은 완벽할 텐데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정말 지우고 싶어? 그럼 네 과거의 자아를 완전히 불태우고 네 육체를 해체한 뒤 1년 동안 뇌사 직전의 고통 속에서 너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조립할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요. 와,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를 없던 일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비디오 테이프 대감기가 아니라 그 실수를 저질렀던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재건축하는 피눈물 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죄를 지우려면 죄인인 나를 부서자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의자 하나까지 강박적으로 챙기던 그 구체적인 일상이 신의 세계마저 파괴하는 광기로 폭주하고 결국 자신의 육체와 뇌를 난도질하는 끔찍한 속죄의 의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완벽한 무죄를 탐하는 것은 결국 완벽한 지옥을 스스로 겪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정말 한편의 잔혹한 신화 같네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이사 목록부터 천국과 지옥마저 날려버리는 우주적 테러, 그리고 단지 가족과의 부산 여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절단하고 뼈가루가 되어 시간을 넘나드는 박지호의 처절한 여정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디지털 범죄와 일상적 민폐가 어떻게 육체의 고통으로 치환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텍스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미임 공항을 짓고 매일 밤 과거의 실수를 신체 절단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을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직장에서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나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를 완벽하게 지워줄 미임 머신이 당신 집 문 앞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단 그 기계에 탑승하기 위해 당신은 현재의 육체와 기억을 전부 해체당하고 1년 동안 99%의 뇌사 확률을 견디며 병상에서 다시 조립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 부산행, 아니 과거행 비행기의 탑승권을 기꺼이 쥐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밤마다 이불킥을 좀 하더라도 실수와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있는 지금의 흠집투성이인 나로 남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탐험한 이 기묘하고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스스로의 기억과 실수를 어떻게 껴안고 살아갈 것인지 묻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괴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신, 제,
뭐 이거 씨. 아빠 사랑해. 자야 돼 빨리. 조금만 더. 그림. 타이레놀. 잘 널어도 옆에 지금 상일동 상일동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상일동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or 상일동 is now approaching. 이번 역선 경의선 홍덕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은 홍덕역입니다. 지금 봉화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5678 서울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e train from 봉화산 is now approaching. 출입해서 고맙습니다. 예. 아빠, 옛날 서울 지하철 6호선처럼 스크린 도어에 이게 붙여 있어요. 아빠가 보세요. 지금 아빠가 보세요. 아빠가 지금 이거 보세요. 아빠가 옛날에는 박저가 탈 때 스크린 도어에 이런 표지판이 붙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표지판이 안 붙여 있어요. 그러게 바뀌었네. 왜 좀 신기해요. 원래 바뀌어. 지호가 그런 걸 신경이라고 생각하는 아빠 가진 적 누구죠? 맞지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지하철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가 말과 멸종 그렇다 해서 막또 수학 작은 꼬무지 까네요. 안 가네요. 숨나. 띄어쓰기 피읍 배지 죽는 띄어쓰기 할니 해지.
오외 민 와원 전, 이 보경은 전, 자, 아빠 지원은 냉동실에 얹어요. 이거 언제 할까? 금요일에 하자. 너무 아파요.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내일 참았겠다. 안 돼, 내일. 내일 아니 금요일에 하지. 머리, 발 좀 아파요. 초독하는 거, 이름은 초독하는 거. 소독하는 거지. 알려줘. 초독하는 거, 이름, 그거. 초독하는 거, 이름은, 초독하는 거, 이름. 소독하는 거. 알려줘, 그거 진짜, 알려줘, 그거. 액화질소. 아니면, 알코올솜? 야, 알코올 톰은, 알코올솜이야. 알코올 톰 중에 여기가 가지고 틈이 난데 내 담은 왜 아파요? 알코올 톰은 왜 아파요? 원래 좀 그래. 그래서 틈이 난데 알코올 좀 하지 마세요. 해야 돼 앞으로. 빨리 낫지. 알코올 좀 배 찝는 할머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깊은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과거로- 철없던 학창 시절에 장난으로 누르고 도망친 그 남의 집 초인종. 네, 흔히들 어릴 때 치는 장난이죠. 맞아요. 아니면 홧김에 인터넷에 올렸던 누군가를 향한 막 거친 댓글 하나. 만약에 그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온몸이 토막나고 여러분이 살던 동네 전체가 거대한 폭탄에 의해서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심지어 여러분이 죽어서 갈 사후 세계마저 테러로 폭파되어 버린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방대한 자료는 바로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 이른바 미임 세계관에 관한 아주 두껍고 상세한 기록입니다. 네, 오늘은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이 자료 속에 담긴 박지호라는 인물과 또 그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작동하는 이 극단적이고 초현실적인 감시 시스템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시스템은 진짜 숨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폭력적인 절대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이 자료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자료가 우리를 막 매료시키는 동시에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통제의 질감 때문이에요. 이 세계관에서는 개인의 아주 사소한 일탈과 막 극강무도한 범죄가 동일한 저울 위에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과거를 포맷하기 위해서 물리적 현실이랑 사람의 육체,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의 우주까지 전부 다 뜯어고칩니다. 아니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을 벌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한 인간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우주적 스케일의 재개발이 일어나는 과정을 아주 집요한 디테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기이하고 정교한 세계의 작동 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박지호라는 인물의 궤적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많은 부적절한 행동, 여러분 박지호는 한국 중학생 3한테 이랑 같이 외계인 각 중학한테 말했어. 이 뼈가 뭔 알지? 이 뼈는 박집 버튼을 눌러 우주의 스팟 첩을 본 외계인 뼈 우주적 집층 다시는 우주의 첩을 보내 외계인을 멸종시킨 멸종 절대 안 된다.